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드디어 둔촌주공 재건축 올림픽 파크 포레온 입주자 모집 공고가 떴습니다. 자, 근데 이 단지는 여러분들이 꼭 주의 깊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콕콕 집어가지고 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촌주공 재건축에 청약을 하실 분들 미리 꼭 봐야 되는 부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중간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죠. 드디어 모집 공고가 22년 1월 25일 발표가 됩니다. 자, 위치는 굉장히 좋아요. 이 강동구긴 하지만 송파구에 맞닿은 이 접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름은 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입니다. 자, 이거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자, 헬리오시티가 만여 세대였는데 요거는 12,000여 세대입니다. 세수가 굉장히 크죠. 게다가 일반 분양도 일반 아파트 단지보다 훨씬 많아요. 대단지 하나가 나와버립니다. 일반 분양만 4,800여 세대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가점이 낮으신 분도 이 단지를 굉장히 기다렸을 거예요. 이게 나오면 점수가 좀 낮아도 나한테 돌아오는 몫이 있겠지라고 기다렸던 단지고요. 기대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이 당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요부터 보면 총 12,032세대고요. 동수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85개 동이 들어갑니다. 일반 분양이 4,786세대, 그 중에서 특별 공급이 1,091세대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49제곱 이하에서만 특별 공급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59제곱과 84제곱에는 이런 특별 공급이 없다라는 점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9억이 기준점이니까 다 이게 넘어가니까요. 그리고 입주 예정일이 2025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2년이죠. 23년, 24년, 25년. 이제 뭐 해수로 3년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단지는 현대 그리고 HDC 산업개발, 롯데, 대우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겠죠. 분양가 2구제곱부터 84제곱까지 그 이상 면적은 다 조합원들이 가져갔어요. 자, 그리고 84제곱 같은 경우에도 괜찮은 것들을 거의 다 조합원들이 가져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자, 보시면 2구제곱이 5억대, 그리고 3구제곱이 7억대, 4구제곱이 8억대예요. 이게 이제 투룸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5구제곱부터 보시면 타입이 2타입까지 있어요. 보면 분양가는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뭐 9억대, 뭐 10억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A타입이 5구제곱은 제일 많아요. 분양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5구제곱을 넣으시려면 이제 A타입 넣으시는 게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게 이제 최고가가 10억 6천 정도입니다. 그리고 분양가를 따라서 중도금 대출 해주는 이 기준 금액이 원래는 이제 9억이었는데 이번에 바꿨죠, 정부에서. 그래서 12억까지 커트라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5구제곱까지는 지금 보면은 무난하게 중도금 대출을 받으시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문제점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원래는 이 84제곱까지 12억 밑으로 끊어지면서 12억 이하니까 12억으로 끊어지면서 둔촌주공 그 분양을 성황리에 끝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있었는데, 세간엔 있었는데 84제곱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거의 12억에서 13억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중도금 대출 완화에서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84제곱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도 중도금 대출 때문에 5구제곱의 메리트가 증가하다 보니까, 원래는 동일하게 9억으로 끊었으면 5구제곱도 중도금 대출 못 받는데 이제 5구제곱은 중도금 대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돼요? 여긴 중도금 대출이 되니까 처음 내가 계약금 20%만 가지고 쭉 가다가 나중에 자금 마련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5구제곱으로 마음이 바뀌시는 분들이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5구제곱이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는 압력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84제곱은 그만큼 현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84, 국평. 84는 얼만큼 있을까? A부터 H 타입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물량이 제일 많은 게 E 타입이에요. E 타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첨 확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5구 제곱을 하실 거면 A 타입, 84 타입 할 거면 E 타입.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들 확률이 높아지는 거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청약에 나선 다음에 자금 스케줄을 어떻게 짜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5구랑 그리고 84는 달라요. 5구는 중도금 대출이 되니까. 자, 5구는 그러니까 잔금 전까지 필요한 금액이 2억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근데 84는 이제 전부 다 필요한 거죠. 이제 잔금 전까지 80%가 들어가야 돼요. 80% 들어가고, 자, 보면 중도금 60%는 23년 6월, 8월, 11월입니다. 그리고 24년 2월, 5월, 8월이에요. 이때까지 10%씩 계속 야금야금 들어가는 거예요. 계약금은 자 2억 중반대, 2억 6천 뭐 이 정도 필요하겠죠. 자, 이번 둔촌주공을 두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분 있을 거고, 지금 현재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기 이전에도 가격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어요. 그래서 13억 정도 될 거라고 모두 예상은 했었잖아요. 자, 이 13억을 두고 비싸다고 하시는 여론이 있고, 이 정도면 괜찮다. 경쟁률도 어느 정도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체크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확인하시고 내가 청약에 나서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이거 모르시고 접근하면은 꼬이는 거예요, 완전. 자, 일단은 바로 12월 6일 날 일반 1순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지는 100% 가점제예요. 그리고 1주택자 넣을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하면 가능한 거예요. 다만 이분들에게 기회가 갈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그리고 넣으실 때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고요. 또 2년 이상 통장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당첨이 돼도 요거를 아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일단 의무 거주 기간, 이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입니다. 그래서 의무 거주 기간 2년에 전매 제한이 8년이에요, 여러분들. 8년이면요 2030년입니다. 그 이후에 팔 수 있는 거고요. 재당첨 제한은 10년입니다. 그러니까 2032년까지는 이제 추가로 청약에 나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는 거는 바로 의무 거주 2년입니다. 자, 이게 지금 완화가 얘기 나왔지만 요거는 아니거든요. 자, 본 아파트는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법에 의해서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입니다. 그때부터 2년 동안 계속해서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금이 꼬이면 안 된다. 당첨돼서 입주할 때 그 20% 전세 두고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 13억이 무조건 다 들어가고 2년 동안 이게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갈릴 것 같아요. 과연 이거를 투자론적으로 봤을 때 13억을 박아놓을 가치가 있느냐? 왜? 지금은 하락 조정기니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지가 지금 이 가격에서 더 무너지게 된다라면 이 13억이 메리트 있는 가격이 절대 아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25년에 입주하잖아요. 25년이면 하락기가 지속돼가지고 더 빠졌으면은 안 좋다라는 거예요. 일단 지금 분양가보다 떨어진 아파트들이 서울 주변에도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덕은지구 같은 경우에도 9억대 분양을 했었는데 지금 전세가가 4억 밖에 안 해요. 그러면은 적정 갭으로 따졌을 때 거기에 가격은 사실 7억, 8억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분양가보다 빠진 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서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무주택자분들이 될 텐데, 이 무주택자분들 이제까지 기회라고 생각한 것들이 없었거나 참여 안 했잖아요, 시장에. 근데 과연 이 가격에 지금 이런 룰을 지켜야 되는 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좀 더 싸게 사고 싶어 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주택이 많으신 분들은 이 가격 보고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청약을 넣으실 수조차 없으니까 과연 어떻게 될까? 이거는 지켜봐야겠죠. 자, 청약을 여러분들이 넣는다면 그럼 어느 타입이 유리할까?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59는 A, 84는 E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확률을 높이는 것. 자, 그렇다면 고층이 좀 많이 나오는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보면 59제곱은 A입니다. A. 자, 10층 이상만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동수가 다른 동까지 합쳐가지고 거의 3, 4, 500개 넘게 있는 거예요. A타입은 500개 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층 가격 10억이 좀 넘는 금액이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 59제곱은 A타입. 그럼 어떻게 생겼나? A타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거실, 이게 3베이죠. 거실 있고 침실 1, 2, 3 이렇게 있습니다. 주방은 상당히 좁아 보이네요. 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관 들어왔을 때 욕실. 이렇게 세팅이 돼요. 자, 그래서 거실이 지금 10자 넘죠. 4천이고요. 그리고 방 사이즈가 딱 3,300이에요, 안방. 이렇게 돼 있고요. 작은 방이 조금, 많이, 방 3가 많이 작아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A타입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84제곱 볼게요. 84는 E타입이 제일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면, E타입이 지금 10층 이상부터 개수 따졌을 때 한 350개가량이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 넣으시면, 좋겠죠. 자, 나머지 D타입, C타입, B타입 넘어가면은 개수가 너무 적어요. 10층 이상이 4개, 8개, 9개. 거의 여러분들 고층 걸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타입이. 그래서 84 E타입을 고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바로 이거죠. 이거 보고 제가 한참 웃었어요. 사랑이 피어나는 공간. 자, 근데 이거 키스하려면 2.6m인데 말이 안 되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마주보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 동 구조가 약간 꽉 채워지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면적 대비했을 때 채워지다 보니까 이게 편성 자체가 조금 알차게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조 자체는 원래 좋아요. 포베이잖아. 거실 그리고 방 이렇게 세 개가 펼쳐지는 구조인데 이제 주방 창이 서로 마주보는 구조다. 사실 여기에 넣으실 거면 이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청약에 난 나서지 않는다. 이거는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주방 마주 보는 거니까. 서로 뭐 냄새를 약간 열어놨을 때 공유하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정도 위치 나중에 여기 입주하면요 12,000세대 입주한다고 쳐요. 그리고 거의 젊은 세대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학교 기존에 있던 것들 지금 휴교 상태인데 기존에도 아파트가 있었던 쪽이니까 뭐 학군적인 부분이라던가 또 생활 편의 뭐 역 이미 5호선 그리고 9호선 활용할 수 있고 향후에 이제 교산 개발되고 3호선 연장될 수 있는 공간이고 또 천혜의 그 자연 환경 바로 앞에 있는 올림픽 그 공원 파크가 있죠. 올림픽 파크가 있기 때문에 이 저타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은 좋은 단지가 되면 분명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상황을 보면 용기 있는 자가 그 미래 가치를 갖게 되겠죠. 자,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산 시점이 싼 시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분들이 싸게 산 그 시기는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들이 향후 10년, 15년 지났을 때 분명히 지금 가격점이 싼 시점이 오게 돼 있어요. 이 부동산 투자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인데 자, 그걸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거주를 무조건 해야 되니까 실거주를 하실 무주택자 분들이라면 저는 솔직히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위치면 괜찮다고 봅니다. 물론 이 13억이란 금액 가지고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이번 시장에서는. 근데 이렇게 신축 아파트로 되고 거주 안정성을 꾀하기 위해서 접근한다고 치고 또 할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23년, 24년 할부로 돈 내면서 자금 스케줄 맞춰서 갈 거라고 하면 나쁘지 않은 기회다. 이거 강추합니다.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나쁘지 않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꼭 봐야 되는 이 치명적인 부분은 전매 제한. 전매 제한도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 기회비용이라는 단어가 절실하게 생각나는 그러한 단지다라고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무려 8년이라는 전매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생각하시고 입주 때부터 거주 2년 해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는 체크를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층향 이런 것들이 조금 빠진다, 조합원들이 이미 좋은 거 가져갔다, 이 정도 체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6일이고요. 오늘은 이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원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바탕으로 저의 기본적인 소견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밑에 하단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뭐 13억에 대한 이 기회 대비했을 때 차익이 사실 지금 시점에서 높아 보이진 않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로 봤을 때는 어떤 쪽에 우리가 접근해야 될까? 제가 매주 수요일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요, 키워드 다른 게 없습니다. 작은 자본으로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서 기회를 잡는 데 주력을 해야 돼요. 향후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부동산은 5년에서 10년 뒤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신축이 될 수 있는 그 거리들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이죠. 그 중에서도 작은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키워드 지역이 어딜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이 새로운 정비사업 모델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 새롭게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재건축 활성화 지역을 우리가 탐구를 해야 됩니다. 미리 여러분들 들어가 있어야 돼요. 투자라는 건 딴 건 없어요. 먼저 여러분들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참여자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께 돈을 가져다 주는, 차익을 가져다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먼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투자는. 그래서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포인트가 어디서 나올까? 거기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자, 매주 2시 반, 수요일 2시 반, 2시간가량 진행되고요. 자, 지금 12월 2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7일, 21일 신청 가능하시고요. 주제는 이 입주권에 관련된 오래된 가치가 떨어진, 싸게 살 수 있는 상가와 또 모아타운을 비롯한 새로운 정비 사업 방식에 대한 입지 콕콕 찍어서 인력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13억을 들여서 둔촌주공 가는 것보다 차익폭 수익률이 높을 지역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파란색 제가 남긴 댓글 누르시면 되고요. 누르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하단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